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경찰 하면 흔히들 민중의 지팡이라고들 하는데요. 민중의 지팡이도 성범죄의 유혹에서는 자유롭지를 못한가 봅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 등 최근 경찰의 성범죄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심지어 경징계를 받은 17명 대다수가 여전히 파출소와 기동대 같은 치안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기강해이와 도덕 불감증, 도대체 어디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그러니 성범죄 신고, 앞으로 과연 누구를 믿고 해야 할지도 우려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 다시 치안 일선에서 근무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 다시 치안 일선에서 근무해도 괜찮을까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6일 월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북한의 최고위급 대표단이 깜짝 방남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성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그 북한 대표단의 전격적인 방남과 관련해서 오늘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제2차 고위급 접촉에 합의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 자리였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고위급 접촉이 단발성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북 대화의 정례화를 이뤄서 평화 통일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요? 반대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합니다. 박 대통령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기간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서 이제 민생 법안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되는데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에는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최근 여야 일각에서 이 선거가 없는 시기에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를 이러한 움직임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당초 올 초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역시 같은 입장을 반복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미 그런 발언을 했었죠. 네, 그랬었죠. 네. 그리고 또 입법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는데 네. 지난 5월에 처리가 불발됐던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네. 이 김영란법이 통과됐을 때 진정한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법 빨리 통과시켜야죠. 네, 당연히 해야죠. 네. 북한 대표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크게 보면 면담을 하지 않은 것이냐 못한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네. 일단 전자의 경우 대체적으로 두세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을 만나더라도 북측 대표단 입장에서는 뚜렷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판단을 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면담 자리에서 비핵화 등 이렇게 약간 불편한 이슈들이 언급이 된다면 오히려 분위기만 냉랭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대북 전단지 살포와 인권 문제를 언급했던 대통령에 대한 북측의 실명 비판 등이 지속됐던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서요. 북측 대표단이 시간상의 이유로 사양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정반대 해석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끌면서 사실상 청와대 방문을 무산시켰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김현 의원의
그 대리기사 폭행 연루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었어요. 그렇었죠. 그런데 이제 한마디 했네요.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까? 그렇죠. 오늘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요. 그 EU 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 죄송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김 의원이 유족의 아픔과 서러움을 치유하는데 온몸을 던진 분이다. 이런 설명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사과를 하고 만 겁니다. 아울러 김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안전행정부위원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로 옮겼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래도 안전행정위가 그 경찰청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이기 때문에 네. 김 의원이 여기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게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여야 간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런데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내일부터죠. 이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금 무분별한 국감 증인 채택은 지양하는 것이 본인의 소신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문희상 위원장은 오늘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쓸데없는 사람을 많이 부르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특히 기업인들을 괜히 호통치려고 부르는 거는 실속이 없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편 여야 대표 연설도 효율성을 위해서 같은 날 한꺼번에 끝내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유야 어찌 됐든 새누리당의 어깨를 매우 가볍게 해주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서 사실상 야당이 이긴 협상이다 이렇게 평가한 얘기 무슨 소리입니까? 네, 이완구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세월호법은 사실상 야당이 이긴 협상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1년쯤 후에는 야당이 왜 이겼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도 억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 연금 개혁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네. 이 정부안을 가져오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면서 공 떠넘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먼저 확실한 입장을 정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하기도 네. 했습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하라는 법이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대검찰청이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국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상대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검찰청이 세월호 참사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일단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과 150여 명에 이르는 구속자를 감안한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는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유기용 수석 대변인은요. 검찰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도 해경에 전가했을 뿐 아이들이 죽어갈 때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었는지 전혀 밝히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사 결과를 간단히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수사 내용이 굉장히 워낙 깁니다. 방대하죠. 예, 워낙 방대한데요. 정말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린다면 새로운 건 없다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참사 원인, 구조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다 부정이 된 겁니다. 특히 세월호의 암초 충돌설과 폭침설, 국가정보원의 개입설, 구조활동 고의 지연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병원 정관계 로비설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일단 세월호 관련돼서는요. 세월호가 무리한 구조 변경과 과적으로 인해서 보건성이 나빠진 상태에서 조타수의 미숙한 조타로 기우는 바람에 침몰된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국정원 개입설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국정원법과 보안 업무 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국가보호장비 지정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라면서 증 개축에 관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딘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해경이 군안업체 언딘에 특혜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조활동이 언딘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쪽으로는 지금 홍지름 부근 1차로에 고장 차량이 세워져 있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종암 분기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정릉 터널부터 홍지램프 사이로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성수대교 방면 성산램프부터 정릉 터널까지 시속 30km입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문호 구리 쪽으로는 난지
남진아들목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일산 방면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마포대교부터 양화대교 사이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교통량이 빠르게 모아지고 있는데요. 영동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도심 한남대로 따라 강남 쪽 이동 차량도 많습니다.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 남산 2, 3호 터널도 모두 강남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여야 간의 전국 경색의 여파로 두 차례 연기됐던 국정감사.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야 모두 소모적인 정쟁을 지향하고 민생과 정책 국감에 충실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호통 국감, 막말 국감, 벼락치기 국감 뭐 이런 이야기들 매번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초선 의원의 눈에 비친 국정감사 과연 어떤 모습이고요. 또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상일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정감사 준비 한참 하시겠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정감사일이 전부 며칠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국정감사일이 이번에 실제 국정감사 할 수 있는 날이 실제로는 20일인데 예. 휴일을 빼면은 15일을 하는 셈입니다. 15일 동안에 해야 되네요. 네, 그런데 피감 기관은 672곳이나 됩니다. 지난해보다 한 40개 기관 이상 늘어났는데 예. 참 말씀하신 대로 이 벼락치기에다가 몰아치기 하니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나요? 예, 뭐 욕심을 좀 내는 건데요. 네. 물론 국회가 151일 동안 놀다가 네. 또 뭐 국감한다니까 여야가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낸 건데 예. 저는 사실 지난해 제가 미방위 소속으로 해봤는데요. 예. 질의 준비는 했지만 질의를 못한 기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한테 주어지는 질문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서 7분 정도 되거든요. 7분? 한 번 할 때. 7분이요. 예. 7분. 그 7분 한 다음에 제가 속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위원이 30명입니다. 예. 그러면 7분 정도 하고 세 번째는 5분 정도밖에 못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거의 자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 이런 짧은 시간에 질의가 제대로 못하고 예. 또 그래서 저쪽에서 답변을 듣자고 국감을 하는 건데 예. 어떤 의원들은 자기 그 질의 시간 까먹을까 그냥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답변 안 듣고 넘어가고 이런 일도 있고. 그 시간을 다 이제 자기가 쓰는 거죠? 네,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 답변도 듣지 않을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원들 입장에서는 준비한 걸 좀 소화를 해야 되고 예. 답변은 또 서면으로 받을 수도 있고 한데요. 예. 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은 네.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행정부의 예산 씀씀이나 네네. 이 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말이죠. 네. 이거를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시정토록 할 수 있는 건데 예. 사실은 질의한 거가 옳은지 그른지를 또 저쪽 입장을 들어봐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나면 그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또 행정부는 이거 뭐 국감기간 20일 한번 매 맞고 넘어가면 됐지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진짜 이 깊이 있는 국감이 못 되는 거죠. 네.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 이래도 됩니까? 가장 큰 문제점 어떤 점을 꼽으시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의원들은 진짜 준비를 꽤 합니다. 예. 뭐 자료도 많이 요청하고 준비는 또 많이 하시는군요. 요청했다고 예. 또 혼도 나기도 하지만 예. 뭐 행정부를 피곤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국감다운 국감을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외국은 다 상시 국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시적으로 하면은 또 행정부 너무 힘들게 한다는 지적도 있으니 네.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피감 기간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네. 어떤 분기는 이 기간만 하고 또 다른 분기는 다른 기간을 하고 이런 시스템적인 요소를 제대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눠서 하자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그리고 예. 둘째는 의원 스스로 예. 진짜 국감다운 국감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실력을 키워야 되는 문제가 있고 예. 또 피감 기관은 진짜 성의 있게 해야 됩니다. 의원들 지적 중에
그냥 한 소리 듣고 넘어가지 하고는 그렇죠.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번 매년 지적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자기들도 인정하는데 안 고치고 넘어가고. 이게 관료주의인데 네. 이 관료주의를 또 견제하려면 국감 무용론도 있지만 국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행정부도 좀 성의 있게 해서 이거는 국민 세금을 쓰는 문제고 나라의 미래 정책을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관점에서 행정부도 성의 있게 국감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회에서 고쳐야 할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시국감을 하자, 네. 분기별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새누리당의 지도부에 건의해 보셨습니까? 저희 지도부도 예. 이 문제를 느껴서 지금 원내대표나 당대표들이 역대 대표들이 쭉 이 문제를 상시국감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사실은 이제 요번에 이제 여야가 논의해서 합의된 게 예.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하자 이렇게 된 거죠. 합의했었죠, 이렇게. 네. 그런데 이제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여야가 싸우다 보니까 그걸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20일인데 실제로는 15일에 670기관을 몰아치기로 한다는 건 네. 이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저는 이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분기에 한 번씩 열흘 정도 그러면 국감 기간이 전체적으로 40이 2배로 되겠네. 늘어나지만 예. 우리가 중요한 기관들을 상대로 예. 해서 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려면 네. 기간도 잘 고르고 해서 좀 기간도 늘리고 그래야 우리 의원들 질의 시간이 현재는 평균 질의 시간이 예. 하루에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봐야 이제 2배로 늘려봐야 40분인데 예.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려면 국회가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국회가 맨날 놀면서 느닷없이 국감 때 돼서 자료 많이 요구하고 행정부 호통치고 기업인들 불러다가 그냥 아무나 불러다가 네. 호통치고 또 불러다 놓고 질의도 안 하고 이런 행태부터 없어야 국민이 그래 국감기간 늘리는 것도 지지하죠. 그러지 네.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늘려라 그래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번 국감에서 왜 또 그렇게 672곳이나 이렇게 많이 선정하고 한 거예요? 그럼 이번부터 안 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합의하다 보면 욕심을 내거든. 특히 이제 야당은 많은 기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속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98개 기관이거든요. 와, 그렇게 많아요? 예, 보름 동안에 이 기간 제대로 못하죠. 한 기간 제대로 하려도 하루가 필요한데 예. 사실은 그냥 날림으로 가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이렇게 해서는 그리고 그 기간은 기간대로 피곤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이번은 이미 정해진 거니까 이번에 국감 치러보고 이번에 이 다음에 진짜로 좀 국감다운 국감을 하게끔 네. 여야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국정감사를 하시는 국회의원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니까요. 우리 또 국민들이 보기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국회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국정감사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행정부의 안일함, 행정부의 비효율, 관료주의의 문제 이거를 국회가 또 이렇게 집요하게 따져주지 않으면 예. 바뀌질 않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는 사실은 매우 필요한 제도고 네. 외국은 우리보다 더 하거든요. 사실은 국정조사를 하는 거죠. 미국 예. 같은 데는 저도 예.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했지만 사실상 우리로 치면 국정조사를 하는 거니까 예. 더 강력한 수단을 갖고 있는데 네. 미국도 기업인을 부르면은 제 기억으로 도요타의 렉서스 리콜 사태 났을 때 네. 도요타 회장을 불러서 8시간을 깊이 있게 따졌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예. 그 기업인들 불러서 책임 있는 기업인들 불러서 아주 철저히 추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시정도 하고 이러는데 네. 우리는 기업인들 불러서 그냥 망신 주고 호통 한번 치고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게 기업인들도 꾸중 한번 듣고 넘어가는 거죠. 네. 바뀌지는 않는 거죠. 예. 실질은.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제 국민들 중에는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가 아니고 국정조사 형식으로 하죠. 거의 국정조사에 준하는 그런 예. 감사를 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미국의 의회는 굉장히 막강합니다. 우리의 감사원 기능을 네. 미국 의회가 갖고 있거든요. 예, 회계 예. 감사원이라는 예. 걸 두고 그래서 그 회계 감사원이 상시적으로
행정부의 문제를 감시하죠.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정책이 제대로 되는지를 상시적으로 감사를 하고 그걸 의원들한테 다 정보를 제공해 주니까 네. 진짜 상시 감사가 되고 미국은 큰 사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사건을 놓고 깊이 있게 이제 기업인들까지 불러서 네. 청문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국정조사에 청문회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미국은 이제 상시적으로 하는 건데요. 예. 우리는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가져오려면 또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쉽지 않죠. 예. 뭐 감사원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평시에 네네. 얼마든지 또 활용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한다면 그 국회법 개정안 같은 거 이거 좀 내실 생각 없으세요? 아, 저는 이제 일단 이런 거를 조만간 금명간 발의할 생각인데요. 아, 예.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증인 참고인을 선정을 하는데 지금도 증인 문제 놓고 여야가 기업인 증인 문제 놓고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증인을 우리가 채택을 할 때 출석 요구서를 결국 보내는 건데 네. 그때 우리 의원들이 묻고자 하는 질의 요지서를 구체적으로 같이 보내자는 겁니다. 아, 사전에. 예, 그래야 저 증인 참고인으로 나올 분들도 예. 답변을 성실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 현재는 내도 그만이고 안 내도 그만인데 그 증인 참고인한테 사전 답변서를 이렇게 우리가 제출하는 걸 의무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인 질문을 주고 네. 그에 대한 답변을 내도록 의무화를 하면은 네.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서면으로 우리가 끝을 낼 수가 있고. 막상 사람을 불렀을 때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 또 사전 답변서가 너무나 충실해서 물을 필요가 없을 땐 네. 증인 참고인에서 빼주는 네. 이런 형식. 저는 그래서 그런 법안을 내려고 하고 있고요. 아,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에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들을 주로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는 질의 한 번도 안 하고 보낸 사람이 작년에도 뭐 30 몇 명이 됐다는데요. 예. 이분들 불러다 나서 증인들이 오후에 모였으면 네. 우리가 하던 거 정부를 상대로 하던 거 좀 중단하거나 해서 이분들 거 묻고 좀 지나가고 또 의원들이 똑같은 질문을 갖고 있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여야가 대표로 묻는 거죠. 예. 중복 질의를 뭐 없애기 위해서. 중복 그다음 질의. 다른 증인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이 또 대표로 물으면 되잖아요. 네. 좀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겠어요. 네. 그 법안 곧 제출하시겠네요. 네, 그 관련 법안은 건데. 네. 그래서 국회가 좀 변화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이상일 의원이었습니다.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 다시 치안 일선에서 근무해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정치와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여섯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개그맨 이동우 씨입니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너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대답을 합니다. 할 수 없으면 어떠니? 시각장애인들은 일상 자체가 도전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행위,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는 행위.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도전인 거죠. 산다는 것은 도전. 뭐 꼭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도전이고 큰 바다를 건너가야만 도전이고 그게 아니죠. 살겠다라고 하는 도전, 그 도전에 있는 희망. 이것이 같은 뜻의 단어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를 진정한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자 한다면 바로 그 안에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가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 다시 치안 일선에서 근무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6944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선 현장이라니 절대 안 됩니다. 퇴출이 마땅하나 그분도 가정이 있으니 보직 변경해서 내부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라고 적으셨고요. 6722번님께서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고요? 에이, 안 되지요. 단호하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지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의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의정부의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에 새바람이 불어옵니다.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BRT 개통 예정. 수변공원, 천보산의 푸른 자연과 전세대 4베이, 판상형 설계로 공간의 여유까지. 10월에 찾아옵니다. 밀라기지구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문의 1899-7566. 네, 지난 주말 인천 아시안 게임 폐막식 참석을 명분으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남한을 전격 방문했죠. 네, 경색된 남북 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옮겨갈 전환기를 맞을는지 주목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윤관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석 사무부총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관석 의원입니다. 네, 그 지난 4일 오후에 인천 아시아드 그 주경기장에서 황병서 북한 인민군 정치총국장을 비롯해서 실세 3인방 직접 만나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인천이 선거구인 국회의원이라 예. 개막식에서 폐막식도 갈 예정이었습니다만 예. 또 급작스럽게 북한의 실세 3인방이 내려오고 예. 또 주경기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예. 저희 문희상 위원장님 모시고 예. 함께 면담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같이 면담하셨나요? 누구 같이? 문희상 예, 저희 당에서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예. 그리고 원혜영 남북관계 특위위원장, 예. 그다음에 유경 대변인 저 이렇게 같이 했고요. 예. 또 새누리당에서도 김무성 대표와 네. 몇 분의 의원들, 비서실장과 네. 시당위원장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 하셨어요? 예, 뭐 이 방담 수준이었는데요. 예. 시간이 이제 워낙 없었기 짧았죠? 때문에 예. 한 10여 분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네. 다만 이제 핵심 실세의 전격적 방문으로 초반엔 다소 전체 경기장이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짧은 대화였지만 아무래도 정부 측과의 만남보다는 저희가 이제 당과 정치권 인사들이기 때문에 네. 대화가 좀 더 여유 있고 부드럽고 비유도 많이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 대화도 나누면서 화기애애하게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분들 만나보니까 어떻든가요? 예, 뭐 많이 언론에 나온 것처럼 그동안 이제 분단 이래 최고위층이 왔다 이런 평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나름대로는 그쪽의 최고위층이어서 그런지 그 상당히 여유 있고 또 뭐 그 관록이 있어 보이고 네. 또 활달하고 또 일본의 유머도 구사하면서 네. 전체적인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려는 의지나 노력들이 엿보였고요. 아, 그래요? 일례로 저희가 이제 그 북한과 일본의 여자 축구 응원 때 우리가 북한을 응원했다 이런 좀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겼나 보다 이렇게 재밌게 화답을 하고 저희 또 문희상 위원장님께서 남자 축구는 또 남북 대결에서 저희가 이겨서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보니까 축 경기 보니까 남남 북녀라는 말이 맞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서로 이제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상당히 좀 노련하고 또 활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남한하고 좀 변화를 가져보려고 하는 그런 인상 같은 거 안 풍기던가요? 예, 물론 실세 3인방이 온 것부터가 이례적이어서 예. 남북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의지 같은 게 좀 방문 자체에서 엿보였고요. 네. 또 대화에 있어서도 저희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이 이제 마침 10월 4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10월 4일이 이제 2007년도에 2차 그 정상회담이 이어서 14 남북 공동선언이었거든요. 이게 10주년이었기 때문에 10월 4일 날
이런 정상회담의 그런 역사적인 날짜도 인용을 하면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대화 또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데서 회피하지 않고 뭐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 체육에서 잘했으니까 다른 분야에서 잘하자 이런 식의 좀 자신 있는 분위기들을 보이면서 네. 진정성을 좀 느낄 수 있는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진정을 좀 느끼실 수 있으셨어요? 네. 예, 뭐 그 자리에서 뭐 모든 것을 저희가 다 알 수 있겠지 그렇죠. 10여 번 만나셨다니까. 예. 예, 순간순간적으로 뭔가 그 북한식의 그런 통 큰 뭐 행보 네. 이런 걸 통해서 국면 반전, 또 흐름 바꾸면서 주도권 잡기 뭐 이런 것들이 북투기의 협상법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뭔가 국면의 전환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변화를 이뤄 나가려는 그런 의지 같은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2차 고위급 회담은 이제 갖기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대가 되는데요. 예, 지난 2월 달에 이제 한 8개월 전에 1차 회담 이후에 예. 2차 회담이 열리지 않았는데 요번에 이제 10월 말 11월 초에 2차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순조롭게 준비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네. 1차 회담 때 이제 상호비방 중지라든지 오이사 조치에 대한 성의 있는 그런 조치 이런 것들을 촉구를 했었는데 이런 것과 아울러서 그동안 좀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평화 통일의 길로 가는 또 다른 계기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관계가 풀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느끼고 있는데 그 오이사 조치에 관해서는 그쪽에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오이사 조치는 저희가 내린 거라 이제 그쪽에서는 저희 보고 해제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뭐 이미 그 전제 조건에 새누리당에서도 대해서. 뭐 일정한 이제는 오이사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저 국감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연결된 김에 국감 말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저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회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교육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교육 문제에 있어서의 또 그 주체인 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 등에 대한 그 주체적 입장에서 국정감사에 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그 반역사적인 뭐 국정교사를 시도한다라든지 또 세월호 추모 노란 리본 같은 걸 금지하는 비교육적이고 이념평양제 문제 같은 것도 지적을 해보고요. 또 학생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개선을 바라고 있는 장학금이나 등록금 문제, 또 안전에 대해서 요새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래서 수학여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문제 학교에서 또 사학 비리가 다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 비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보완하는 문제라든가 또 자사고 폐지라든지 현안 문제, 보편적 교육 정상화, 공교육 전성 시대를 만들겠다는 여러 가지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고요. 또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을 강조하면서 문화재정 2%의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차례 반복해 지적했는데 이 부분도 점검을 해보고요. 또 많은 예술인들의 낮은 복지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또 이제 우리나라가 관광이 중요한 나라인데 관광진흥법 개정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나갔는데 특히 그러나 뭐 예를 들면 경복궁 옆에 대한항공 호텔 허락하고자 하는 잘못된 관광진흥법 개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나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7분이라면서요? 예, 7분이고 이제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추가 질의가 있고요. 예. 또 보충 질의가 있어서 그 안에 그 많은 문제 다 다루실 수 7분, 있으시겠어요? 5분 먼저 질의가 되지 않으면은 또 서면 질의도 질의와 같은 효과는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아무래도 직접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듣고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나 허점들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7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또 상당한 기간을 저희가 그 보좌진과 함께 자료도 보고 내용도 가다듬고 알겠습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7분인 것이지 내용 거기에 다 함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분들이 한 150을 놀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열심히 하시겠네요. 예, 이번에 세월호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부실 국감을 합니다만은 네. 10월달에 국감하는 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개실 의사 일정은 늦었지만 네. 저희가 차분하게 그동안 예. 꾸준히 준비를 해와서 그 결과물을 10월달에 반드시 보여드려서 비판과 견제, 대안, 안정과 민생 민주를 지켜나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감사 되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의 고위급을 깜짝 파견했죠. 이에 대해서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렇게 꽉 막혔던 경제 교류에도 물꼬가 트이는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북한 경제팀장이시죠. 김영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이 북한의 고위급들이 깜짝 방남을 했는데 남쪽을 방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예. 장병서 이제 청정치국장까지 또 이제 여기 남쪽으로 보내서 이게 북한에 무슨 급한 일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아, 예. 예,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무슨 급한 일이 있었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김정은이 뭐 지금 현재 부대해 있는 게 뭐 건강 이상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예. 오지 않았겠냐 하는 그 사실은 분석도 나왔죠. 예. 그런 것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북한의 아시안 게임이 좋은 성적을 이룬 것을 상당히 그 명분을 잘 활용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명분을 잘 활용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은 일단 중지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이 5.24 조치 이후에 이제 전면 중단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의 이 남북 관계 협력 문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이제 그 경협이 이제 쭉 잘 진행되어 오다가 예. 다왕자 사건 터지고 그다음에 또 2010년도 천안함 폭침 터지면서 뭐 금강산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협이 다 중단되고 오직 남아 있는 것은 개성공단 하나뿐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년을 이렇게 하고 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경협은 북한의 인가공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중단됐기 때문에 그런 인가공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3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인가공을 있었기 때문에 네. 크게 이런 부분 이런 기업들은 뭐 손실을 본다든가 또 아마 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좀 뭐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단지 이제 그 금강산 같은 현대아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철수하다 보니까 상당히 큰 어려움에 있는데요. 이제 남북 경협이라는 것은 우리 기업이 거기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도 사실은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볼 때는 경협을 통해서 북한을 얼마나 변화시키냐. 과거에도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협이라는 것은 이윤 창출도 있지만 북한을 변화시켜서 개혁개방으로 끌어내고 또 앞으로 북한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조금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데서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제 경협이 모든 게 중단돼 있기 때문에 지금 경협이 이것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빨리 이걸 뭐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서 많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도 빨리 남북 경협을 재개해야 되겠다 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의 경우,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경우에 아버지 김정일과는 이 경제발전 구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많이 있다. 봐요. 예. 그게 왜냐면 김정일도 뭐 이제 제한적인 내부 개혁을 2002년 7.1 조치 때 했었죠. 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제 그걸 모태로 하고 있지만 네. 그때보다 많이 진전돼 개혁 개방으로 가는 초기에 와 있을 정도로 제한적인 내부 개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한적인 대외 개방을 표방하고 있는 것도 김정일 때는 그래봐야 북한의 그 변두리, 개성, 나선, 한건평 이렇게 신우주 이렇게 뭐 변두리만 겨우 이제 그 특구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김정은에 들어서는 2013년도에 이미 14개 경제개발구를 발표를 했고요. 예. 또 올해 이제 7월 달에 6개 경제개발구, 9회 또 원산까지, 원산하고 칠보산까지 합하면 22개의 경제개발구,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경제특구를 이제 선포를 했죠. 예. 문제는 이렇게 많은 북한의 각 지역을 다 경제개발구로 많은 지역을 이제, 그러니까 전국의 특구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강령, 이게 연평도하고 마주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남포, 서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그 다음에 원산, 평양 이런 지역도 경제개발구 특구로 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김정은은 김정이라고 많이 차별화된 걸 보이고 있고 또 내부 개혁을 놓고 볼 때 공장기업소가 그냥 생산하고 싶은 것을 생산하되 설비도 바꿔라. 이렇게 과거의 전통적인 계획경제에 좀 탈피하는 거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국가들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북한이 이제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서 김정은으로서는 경제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이게 체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위험이 있는 것만 분명하고 또 북한 사람들이 뭐 사회 이탈이라든가 뭐 국경을 넘는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죠, 지금 현재. 네. 그런데 우리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예. 남북 관계를 통해서 경제 결의 협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관계가 상당히 이게 악화되어 있으니까 예. 러시아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일본과도 지금 납치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러시아를 통해서 경협도 진행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도 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인 것이고 경제 개발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측에서 오이사 조치를 해제할 수 있도록 빨리 북한에서 뭐 시인할 거 시인하고 무슨 그렇죠. 전제 조건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까딱도 않고 있죠. 오이사 조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그 천안함 폭침 때문에 발생한 네.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게 시종일관 김정일 정권 때 알겠습니다. 우리는 천안함 폭침 이거는 정말 거짓이다. 네. 그런 적이 없다 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게 북한에서 이 문제를 시인하겠는가 하는 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희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성범죄로 징계받은 경찰관 다시 치안 1선에서 근무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1275번님께서는 범죄자가 범죄자를 잡는단 말입니까? 강력한 징계 없는 경찰 쇄신이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5107번님께서는 공직을 박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처구니 없는 경우 아닌가요? 라고 해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네, 잠시 뉴스 들으시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